퇴직금 받아서 노후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죠? 퇴직금 얼마나 받습니까? 은퇴 생활 여유 있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노후의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거죠. 제가 유튜브니까 좀 직설을 하죠. 내가 1억이 있다면 1억 전부를 맡기지 마십시오. 내가 쓸 수 있는 현금은 거의 바닥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퇴직금 받아서 노후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죠? 퇴직금 얼마나 받습니까? 저희 아버님 교장 선생님 퇴직하셨는데 물론 절대 제가 반대를 했죠. 일시금으로 받지 마셔라. 연금으로 받으셔라. 그 일시금으로 받는 게 그때 보니까 뭐 3억 6천만 원인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15년 전이니까. 자, 한 4억이라고 생각하시죠. 4억 가지고 여러분 은퇴 생활 여유 있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불가능해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요. 여러분께서 젊으셨을 때부터 자식들 키우시고 저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만 부모님 봉양하시고 얼마나 힘든 세월을 겪으셨습니까? 시중에 여유 있게 5억 남았다고 치자고요. 5억 들고 있습니다. 근데요. 재수없으면 우리 100살, 120살까지 살아야 됩니다. 은퇴 보통 60살에 하죠. 60살 이후에 근한 30년에서 40년을 버텨야 돼요. 매월 생활비 최소 200 정도 들 겁니다. 201년이면 한 2,500, 3,000 됩니다. 3천만 원 한 10년이면 3억입니다. 그것만 들겠습니까? 경조사 해야죠. 뭐 아프면 병원 가야죠.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 소중한 자산을 조금이라도 불릴 수 있도록 불릴 수 있는 방법 또는 불릴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여러분께 심한 표현으로 경종을 좀 울리고자 이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미 일본에서 노후 파산 때문에 독거노인분들 자살 이런 거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슬프고 우려되는 거는 한국도 그런 추세에 접어들었고 그런 추세로 따라가고 있다는 기사나 이런 자료들이 많이 보입니다. 일본의 사례가 한국에 직결될 건데 그 양상은 조금 틀릴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산적한 문제가 일단 첫 번째가 고령화죠. 노령화, 고령화. 인구도 줄어드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보단 좀 나아요. 우리나라 인구 5,200만 명입니다. 일본 인구 1억 3천만 명 정도 돼요. 고령화가 거기도 굉장히 빠른데 우려되는 건 우리나라가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고요.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가는 것도 따라가는 거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가 더 지금 절실화되는 거예요. 실제로 50대 이상 1인 가구가 파산 신청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50대 이상의 1인 가구의 파산 인구가 늘어난다는 거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벌어놓은 돈은 별로 없고 어느 정도 자산이 있더라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해서 자산은 갉아먹고 있고 그러면 어느 순간 임계치라는 게 있겠죠. 생활비 쓰고 못 쓰고 내가 쓸 수 있는 현금은 거의 바닥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글로벌 투자를 하고 있는 저의 시각으로는 이게 개인, 가게, 일, 한 가구마다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한 국가의 위기로 번질 수가 충분히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봐요, 저는. 저도 50대가 넘었으니까 50대 이상 분들이 나는 뭐 별일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도 멋지게 옷도 차려입어야 되고 친구들 만나서 술도 사야 되고 골프도 쳐야 되고 이거 뭔가 좀 경종을 울려야 됩니다, 이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해보고자 저 같은 사람도 얘기도 들으실 거고 주식은 막 뜬다고 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제 투자를 하시죠. 그런데 아쉽지만 개인분들이 투자해서 수익을 많이 벌었다 그런 확률 많이 없습니다. 물론 최근 2, 3년은 그런 확률이 많아졌어요. 엔비디아가 한 8배, 11배 떴고 불과 2년 전에 우리나라도 뭐 광풍이 몰아쳤었잖아요.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 여러분 실력 좋아서 투자 지식 훌륭하시고 판단 잘하셔서 수익 낸 거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수익 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시장이라는 건 항상 업 앤 다운을 반복하거든요. 보통의 우리가 은퇴 자산을 지키고 증식하는 찾을 수 있는 대안은 자영업을 뭔가 시작한다든가 은퇴 이후에 또는 투자를 한다든가 이건데 저는 압도적으로 투자로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은퇴 리스크라고 제가 한번 리스트업을 해봤어요. 5가지 정도의 리스크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창업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경제의 흐름, 경제 성장, 한 국가의 경제를 분석을 잘해야 되고 전망을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아까 제가 모두에 일찌감치 드렸는데 우리나라가 1970년도, 80년도 한참 수출 잘 되고 이러면서 고성장을 했을 때죠. 그때 1년 GDP 성장률이 15에서 20%, 평균 17%씩 성장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2025년도에 1년 GDP 성장 예상치가 1%가 안 됩니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인가요? 1인당 GDP로만 보면 뭐 37,000불 정도 된다고 하니까 선진국 반열에 오르긴 했죠. 자꾸 뭐 OECD 비교하는데 저는 그것도 조금 말이 안 된다고 하여튼 보는데 우리나라 아직 시스템적으로 볼 때 선진국 아닙니다.
소프트웨어로 볼 때도 선진국 아니에요. 하드웨어, GDP 부가 좀 쌓여서 선진국 정도 된다는 것이지 진짜 선진국 아닙니다. 선진국 초입에서 지금 미끄러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2년 전인가 서울대학교에서 좋은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어 들었는데 우리나라의 유일한 인구학자분이 한 분 계세요. 저하고 동갑 친구의 친구분이신데 그분이 강의 중에 뭐라고 하셨냐면요. 210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1500만으로 줄어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너무 대충 계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답니다. 출생률과 사망률이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인구 전망은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해요. 인구가 지금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제가 70년생 당시에 신생아 숫자가 96만 명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2022년도에 신생아 수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여러분? 26만 명입니다. 그럼 지금 근 한 40년 만에 신생아 숫자가 4분의 1토막 난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제의 기반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이건 어떤 자영업이건 기회가 좋아지겠습니까? 실패할 확률이 더 많아지겠습니까?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립니다, 지금. 창업이야말로 여러분께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조금 격한 표현으로 좀 깊이 하셔야 되는 선택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두 번째는 이제 투자 리스크죠. 우리가 보통 그 종목을 투자하는 첫걸음이 경제방송의 주식 전문가들 얘기 듣고 또는 옆에 친구가 너한테만 알려줄게 종목 추천 듣고 누가 많이 벌었다더라 그거 듣고 금융기관에 가서 PB분들의 얘기 듣고 그거 다 정답일까요? 10번이면 한두 번 맞을 수는 있겠죠. 그게 정답이고 오답이고를 떠나서 그런 소식을 듣거나 내가 혹했을 때 이게 괜찮은 종목인지 아닌지 지금 경제 상황이 이 종목에 투자를 해도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야죠. 그게 투자 리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투자 리스크는 내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투자 리스크의 확률을 많이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부터 제가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당연한 거긴 한데 건강 리스크죠. 재산이 수천억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몸져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면 마냥 공연불인 것이죠. 건강관리 충분히 하셔야 되고요. 저도 요새 건강관리를 좀 해야 되나 싶은데 너무 바빠서 건강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건강이 첫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건강을 잃으면 노후 생활 하실 때 의료비가 많이 나가시잖아요. 의료비 많이 나가서 내가 갖고 있는 지갑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늘 운동하시고 운동도 너무 격하게 하지 마시고요. 적당히 유산소 운동하시고 꾸준하게 걸으시고 많이 조깅하시고 그렇게 해서 건강관리 꾸준하게 서로 잘 하시자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입에 담기는 좀 뭐하지만 부부 리스크라고들 합니다. 황혼이혼 많아지잖아요. 물론 요새 젊은 분들도 이혼율 되게 높아집니다. 젊은 분들이야 기회가 많으니까 큰 문제는 안 될 수 있죠. 근데 황혼이혼이 많아지게 되면 어쨌든 재산은 분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내가 쓸 수 있는 자산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둘이서 많은 재산을 쓸 때 하고 나눠서 한 사람이 쓸 때는 이건 분명히 분모가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후 파산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에요. 저도 젊었을 때 부부싸움 많이 했죠. 지금은 애틋해요. 애들 키우고 정말 고생 많이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희 집사람이. 좀 애틋하고 동료의식도 생기고요. 그래서 부부 금술도 좀 좋게 잘 지내시고 그게 가정의 평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담이지만 제가 결혼한 지 23년 됐는데요. 항상 싸움의 끝은 제가 잘못으로 끝나더라고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가족 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관념이 좀 있어서 자식들이 결혼하고 출가를 하면 집까지 해줘야 되고 어느 정도의 재산을 반드시 물려줘야 되고 저는 그거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전부 다 바뀔 필요는 없죠. 여유가 있으시면 집도 사주시고 해도 되지만 여유가 좀 빠듯하신데 내 노후를 생각하지 않고 아이들을 먼저 집까지 사주고 여러분 우리나라요 청년주택 등등 해서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젊은 분들 주거비 이런 거 지원해주는 혜택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요. 살 집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상황은 이미 지났어요. 거기에 너무 올인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는 나의 노후입니다. 내 노후가 지켜져야 자식들도 부모한테 의지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고 자식들한테 너무 올인하는 내 여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내 노후까지 갉아먹으면서까지 그렇게 하시는 거는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노후 파산 내지는 노후의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투자하는 거죠. 내 잠자고 있는 돈이 자가증식할 수 있는 뭔가 투자를 실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위험 성향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유튜브니까 좀 직설을 하죠. 제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께 지식을 전달드리고 전문가 임내하는 거는 저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자문 드리고 있고 자문
수수료 조금 받아서 모아서 저도 생활하는 거잖아요. 이건 노골적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대신 저 같은 사람은 투자 시장을 하루 종일 볼 거 아니겠어요. 저희 새벽까지 보거든요. 미국 시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 자기 전까지 보고 일어나서부터 봅니다. 적어도 여러분보다는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시장 분석이 조금 더 깊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자를 가장 초기부터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투자를 실행할 수 있는 가장 그나마 안전한 방법은 저 같은 전문가 중에 허당인지 사기꾼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판별하십시오. 그러려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저 같은 전문가들한테 맡기시는 게 그게 가장 안전하고 속편한 방법이에요. 다만 내가 1억이 있다면 1억 전부를 맡기지 마십시오. 그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었는지를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2천을 맡기던 1,000만 원을 맡기던 5천을 맡기던 맡겨보는 겁니다. 대신 다시 강조드리지만 저 같은 전문가를 고르실 때 이 사람이 정말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 그냥 하나를 알면 다섯 아는 것처럼 아는 척만 하는 사람인지 그걸 잘 구분하셔야죠. 그게 성결이 된다는 전제로 맡기시는 것 또는 펀드들 저 같은 사람 말고 그 큰 운용사들이 운영하는 펀드들 있잖아요. 그 펀드들도 잘 고르신다는 전제로 간접 투자하시는 게 가장 내 시간도 안 뺏기면서 그나마 안전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똑같은 얘기인데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공부가 별겁니까? 꼭 책 이만한 거 읽어야 되나요? 요새 유튜브에서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좋은 내용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거 계속 읽기만 해도요. 아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경제라는 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구나. 이런 것들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 기간이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다만 여전히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내가 보는 그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람이 정말 진성인지 허당인지를 구분 좀 하셔야죠. 왜냐하면 요새는 정보의 홍수잖아요. 그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 전문가가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여러분께서 결국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하는 얘기를 일정 기간 동안 한번 쭉 팔로우를 해보세요. 그냥 제 기준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수치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팩트를 갖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면 어떤 이벤트를 가지고 막 자극적으로 망한다. 굉장히 좋을 거다. 특히 제가 보는 허당인 분들의 공통점은요. 뒷얘기를 많이 해요. 본질적인 얘기를 흐리고 뒷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한 이런 거 얘기를 들어볼까요? 지난주에 FOMC 그 의사결정이 있었습니다. 아주 기다리던 금리 인하해줘서 시장이 굉장히 좋게 반영을 하고 있는데 FOMC를 만약에 분석을 하고 여러분께 컨텐츠를 나눠드리는 경우에도 FOMC의 무슨 독립성이 어떻고 제롬 파울이 어땠고 트럼프가 제롬 파울을 뭐 나쁜 놈이고 뭐 이런 거에 집중을 하는 거는요. 그거는 본질을 벗어난 얘기예요. FOMC가 뭐 때문에 어떤 수치를 근거로 뭐를 근거로 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서 이게 경제나 주식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런 식의 맥락을 짚는 게 이게 본질인 것이고 독립성이 어떻고 뭐 몇 명이 잘려갖고 나갔는데 뭐 누가 들어왔고 몇 대 몇이고 그 FOMC 위원들이 누가 공화당 지지자고 민주당 지지자 이런 따위의 얘기를 하는 이게 허당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FOMC 위원들이요 12명이 FOMC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면면을 살펴보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간에 석학들입니다. 대학 교수분들이고요. 최소 코넬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자기의 명망, 소명의식을 가지고 국가 경제를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를 트럼프 때문에 흔들릴 거고 뭐 트럼프가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번에 올릴 거고 내릴 거고 이런 식의 해석은 이게 조금 더 예민한 얘기긴 한데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이런 식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 같고 자꾸 말풍선을 퍼뜨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를 들면 이번에 SEP 경제 전망 요약 보고서에서 2025년, 2016, 2027년 실질 경제 성장률이 1.6, 1.7, 1.8로 점점 상향을 하는 수치가 나왔더라. 근데 2025년도에 1.6도 지난 6월 달에 1.4였다가 이번에 상향 조정을 했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경제를 좋게 보고 있고 심지어 실업률도 4.4, 4.4, 4.3인가로 오히려 떨어지는 걸로 보고 있더라. 반면에 PCE 물가지수가 오히려 지난 6월 달에 전망했던 것보다 이번에 같이 봤는데 26년도에는 조금 뜬 3.1에서 3.3으로 성장했다. 물가는 좀 뜨지만 실업률이라든가 경제 펀더멘탈은 탄탄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이 조금 균열이 있어서 이 부분에 착안을 해서 금리를 25bp 정도 인하시켜주면서 이게 경제가 탄탄한 상태에서 인하시켜주는 게 리세션 컷이 아니고 인슈런스 컷이더라. 그래서 결국 이게 주식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거다. 이런 식의 분석을 하는 수치에 근거해서 근거에 기반해서 분석을 하는 사람이 진성이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좀 웃기는 얘기지만 저는 이런 식의 분석을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노후 파산 이거 남 얘기 아닙니다. 당장 닥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계속 고꾸라지고 있고요. 그 말은 사업을 해서 자영업을 해서 성공할 확률 줄어든다는 얘기고 심지어 우리가 부동산이든 뭐든 투자해서 성공할 확률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40% 상승했고 전 세계 상승률 1위고 그거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시간을 통해서 가장 성장성이 가능성이 높은 시장 그리고 전 세계 유일의 패권 군사대국 1위 기축통화국
유효 적절한 정책을 구사하는 국가,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뛰어난 탄력적인 다이나믹스를 갖고 있고 민간 부분의 경쟁력을 보유한 미국 시장이 그중에 가장 우수한 투자 대상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제 시간을 통해서는 그렇게 강조를 드릴 겁니다. 그런 투자를 어떤 식으로든 단돈 10만 원으로 하시건 100만 원으로 하시건 그냥 펀드로 하시건 시장 전체 S&P 500 전체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를 하시건 그렇게 간편한 방법으로 일단 먼저 경험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적어도 경기 사이클이 한 번은 돌아가는 1년에서 2년 정도는 경험을 하신 다음에 그 시간에 공부를 하시고 그러면서 조금 더 투자 대상도 확대해 보시고 규모도 조금 늘려가시고 이런 식의 노후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퇴직금 1억이건 뭐 넉넉 잡고 5억이건 이거면 나 노후 30년 40년 충분해, 절대 그런 생각 아니란 생각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나에게 필요한 내가 필요한 노후 자금이 얼마 정도면 적당하겠다라는 거를 혹시 여유가 되시면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도 그렇고 저도 한번 고려하고 다음 콘텐츠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 오늘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